네, 안녕하세요. 곧장영어학원 장인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상고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상고는 교과서,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말고사 때만 듣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듣기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기말고사 때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팝송이라든지 뭐 테드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듣기 실력을 좀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듣기에 있어서 객관식만 나오지 않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펠링에 유의하시고 내용을 좀 암기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시험 때마다 매년 약간의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유형별 출제를 보신다면 네, 서술형이 27% 정도, 그다음에 듣기 12%, 어휘나 어법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셨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이제 연습하고 계시니까 아 요런 게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학교 프린트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상고에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음,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H마트에서 울다라는 작품 되게 좋았었던 작품이고,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너무 유명한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의 부인이신 분이 쓴 이제 자서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글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읽어도 사실은 이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학교와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학교 중에 이런 문학 작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는 특히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심경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지에 이제 한국말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로 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 실력, 그 다음에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 주셔야지 본문만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휘의 확장, 해석력의 기본기를 계속 쌓아가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 어휘 문제 있죠? 이제 두 개 중에 고르는 유형, 그다음에 이제 밑줄 어휘 문제.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약문에 이제 빈칸 넣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어휘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고요. 어법 문제, 수능 유형 어법 문제. 마찬가지로 어휘처럼 이제 두 개 중에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줄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 근데 작년에는 어법 문제가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서술형에서는 물론 나왔고요. 독해 문제, 수능 유형 독해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프린트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설이나 테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이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의 의미, 잘못 쓰인 어휘, 유의어 찾는 문제, 명령풀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는 7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나오고요. 중간에 40점, 기말에 27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이제 기말에는 이제는 듣기가 들어가니까 요양 빈칸 채우기나 교과서 통영작해서 그대로 이제 쓰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법 모두 고쳐 쓰기 그리고 듣기에서 서술형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듣는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요. 요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요양문을 이제는 빈칸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나왔었던 어휘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품사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 본다면 시험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중에서 중상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중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지 고등급이 가능한 학교고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10질문 정도,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소설이나 테드 스크립트 출제되어서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기말에서는 특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등급 전략, 본문 꼼꼼히 당연히 학습하셔야죠. 예, 교과서는 두과가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요 어법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법을 활용해서 본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을 잘 확인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프린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어, 분위기, 신경 단어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듣기 자주 반복하면서 딕테이션 연습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요약문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 이해해야 되고요. 파생어 연습. 그래서 만약에 명사로 나온 거면 동사를 어떻게 쓰는가, 형사로 나온 거 있으면 명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파생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듣기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듣기에서 객관식은 이제 모의고사 유형으로 평이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푸실 때 뭐 하게 될 일, 응답, 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고르는 문제들. 자, 근데 이제 가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했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그대로 받아쓰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칸으로 강연을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받아 쓰라. 2번 들려준다. 그래서 그대로. 네. 그래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당황할 수 있겠죠. 물론 듣기 실력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뭐 즉석에서 듣고 쓸 수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휘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동반이어 무조건 정리해라 라고 나왔는데, 밑줄 치인 어휘를 바꿔쓰기에 어색한 것은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었죠. ups and down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흥망성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이제 여기다, 얼터란 단어 너무 좋죠. 고려하다래. 그 바꾸다, 변경하다. 그리고 make it out of 하면은 이 out of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탈출하다. 그다음 set about 이란 표현이 시작하다, 착수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휘의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동의어, 유의어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영역풀이 문제입니다. 뜻풀이로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어들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무슨 뜻인지 떠오르시나요? 자, 죄송해요. 답은 이제 드라이브였었거든요. 드라이브 하면은 보통 이제 동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고요. 명사로 드라이브가 쓰이면 무슨 뜻이냐? 네, 욕구 또는 동기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가 이제 운전하다, 막 몰아치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쓰이지 않아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이게 이제는 예전 교과서였었는데 변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succeeded냐, was succeeded냐 이렇게 나왔죠. succeed가 이제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계승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계승하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which냐 where이냐, 이제는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고르는 문제. 그러면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where 뒤에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 cold냐 calling이냐 이렇게 동사의 변신이 되어 있다면 이건 이제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시면 이제 수태시 보시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아마 이거는 분사의 태 문제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ing 이렇게 쓰는 건데 콜이라는 단어의 특성이 이제 오형식으로 목적어 대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그대로 쓰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왔다면 과거분사 PP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변형이 돼서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이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was succeeded였거든요. 요걸 바꿨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자리를 다시 바꿔서 이제 능동태로 쓰는 게 맞는 문제. 그래서 요때 헷갈려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다 맞췄었는데 그래서 본문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 본문에는 was succeeded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자리가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변형된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원래 제가 이제 was succeed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존의 역할이 이제 그의 아들한테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존의 아들인 워싱턴이 주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아빠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능동태로 써야 된다. succeed라는 단어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follow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가 먼저 가고 있는데 이제 B가 쫓아가는 거예요. A가 가고 있는데 B가 쫓아가다. 자, 그다음에 이 precede라는 단어 너무 좋죠. 꼭 필기하시고요. precede. 자, precede는 A가 B를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B보다 A가 먼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precede는 succeed나 follow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제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 다음에 B가 따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틀린 어법 찾기 문제. 어법상 바르지 않는 걸 2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이제 다이브로 고치는 거였고 4번에 대수로 고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병치죠. 병치. and나 or이나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변신한 형태가 나오면 도대체 이걸 누가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병치 어떻게 될까요? 요거 지금 답이 ing가 돼야 되겠네요. ing. 그죠? 왜냐면 그가 연습을 해.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데 by라는 전치사 뒤에 ing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연습한다 라는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A하고 컴마 B하고 컴마 C 그래서 이 ing로 바꿔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동명사 3개 병치. 자, 그리고 4번에 what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문장이 끝났어 이미. 이것은 입니다. 그것입니다. 문장이 끝나고 what은 절대 올 수가 없죠. 왜? what은 명사니까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없어도 되는 자리에 뒤에 동사를 데리고 왔다면 주어가 없네요.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2개 골라서 바르게 고쳐 쓰는 서술형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 그래도 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만약 밑줄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골라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be about to 동사 원형이라는 중요한 표현이죠.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제 막 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뭐에 대해서 about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죠. 동명사 쓰셔야 되고요.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not being 이렇게 고치는 문제였고요. 독해 유형을 좀 볼까요? 독해는 이제 전형적인 수능 모의고사 유형. 그래서 뭐 주제, 요지, 흐름, 이어질 내용,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내용 일치, 빈칸, 요약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좀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른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선지가 이렇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자기가 평소에 어휘력이나 해석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되게 쫄 수 있거든요. 어휘와 독해 능력 필수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지. 물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드리고 풀어보겠지만서도 자 그리고 이렇게 어법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경 문제로 출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자, grateful 하면은 감사하는, perplexed 당황한, envious 부러워하는, 기쁜, indifferent 무관심한. 뭐 너무너무 다 중요한 단어죠. 만약에 이 단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좀 낯설다 그러면 신경 어휘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미주진 A씨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하나씩 찾아 틀린 부분만 고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밑줄이 기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잘 이해하고 이제 푸셔야 되는데 A번 같은 경우에 원어브 복수명사 써야 되죠? 그래서 원, 오브 복수명사 그리고 동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그래서 use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용도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복수로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B번은 compare to 하면 하나의 전치사로 보실 수 있거든요. 뭐뭐와 비교해 보면 regular speakers와 비교해 보면 보통 스피커랑 사운드가 주어겠죠. 그리고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겠네요. comes from 한지 스피커. 한지 스피커에서 온 그 소리가 주어가 사운드니까 단수 취급하셔야겠죠.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날카롭다. 그래서 수일치 신경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번 in addition 게다가 더군다나 the fact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겠죠. 자, 그 다음 동사가 뭘까요? 동사. 지금 동사처럼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will not change 있죠. makes 있죠. 자, 동사 두 개 나왔어요. 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이려면 연결해준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 접속사가 얘겠죠. 자, 그럼 진짜 동사는 makes가 되겠죠. 중간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자리. 자,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 소리가요. will not change. 바뀌지 않을 겁니다. over time. 시간이 가도 because of 뭐 때문에 한지의 strength, 내구성, durability 같은 의미죠. 여기서 힘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change는 일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소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fact, 어떤 사실인지 궁금하잖아요. 내용이 궁금한 명사가 앞에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동격의 대절이라는 친구죠. 자, 그래서 동격의 대절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자리. 두 번째 뒤에 완전한 문장. 세 번째 앞에 내용이 궁금한 명사. 이럴 때 동격의 대절을 쓴다라는 걸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순배열. 서술 영장 연습 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의 뇌가 너무 게을러져서 무언가에 답하는데 당신의 뇌는 10배의 시간이 더 걸린대요. 보기 단어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본문을 약간 변형했는데 막 그렇게 많이 변형하진 않았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소대용법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원문은 Your brain is so sluggish that it takes 10 times longer for your brain to reply to something. 이런 문장이 이제 원문이었었는데, 자, 요거를 이제 sluggish를 이제 lazy로 이제 바꿔서 낸 거고요. is를 become으로 바꿔냈고, 어차피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주격보가 데려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it, take,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앞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그 10 times 하면 10배라는 이제 배수이고,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다 다양한 어법이 섞여 있는 거죠. 이 형식으로 쓴다. 쏘된 용법이다. 이 테이크 시간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다. 이런 것들 이제 다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 변형이 돼서 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던티 라돈니. 이거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뭐 시키라는 거야? 네, 도치시키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도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도치 문장이 아니었지만 이걸 도치 문장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존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은 존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not until로 쓰게 되면 not until A, B. 그러면 A하고 나서야 B하게 됐다.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 not only A 버들소 B인데 not only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돼야 되고 항상 도치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주절 도치라는 거. 주절. 그래서 접속사 not until 절에서는 until이 접속사니까 until 바로 뒤에는 건들면 안 되고 그 뒤에 주절을 도치해야 되는 거고 not only 버들소 B는 but이 접속사기 때문에 but 뒤에는 건들면 안 되고 not only 바로 뒤에를 도치시켜야 되거든요. 요게 진짜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원문 나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원문까지 드렸어요. 자, 원문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1등급 받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가본 같은 경우에는 impossible 할 때 이 im이 부정어잖아요. 불가능, 즉 가능하지 않은 until. 그래서 이게 일종의 not until로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만들어진 거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자, because he had built bridges with his father and studied bridge construction in Europe. 그랬기 때문에 그는 존의 꿈을 믿었다. 자,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쓰면 되죠. 다리를 건설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공부했고요. 아, 이거 둘 다 했다는 얘기잖아. 이걸 이제 나도니의 버돌소비로 이제 쓰란 얘기죠. 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즉 A하고 나서야 B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ot until 쓰게 되시면 not until A, B. 근데 이제 A는 건들면 안 돼요. A는 건들면 안 됩니다. 어디 건드려야 돼요? B, 주절 도치 시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셔야죠. 그래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사람들이 생각했다. people thought인데 일반 동사 과거니까 did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고 그리고 think는 오형식으로 목적어 대 목적격 보어자리 이제 형용사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not only 버들소 be 같은 경우에는 not only 뒤를 도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주절이에요. 접속사 뒤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었대. 브릿지를요. 아빠와. 그리고 그는 이제 공부했대요. 자, 그래서 도치에 대해서는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는 이제 도치를 연습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요약문 문제네요. 요약문. 지문에서 찾아 넣어라. 제가 이제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할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사이트, 아이스, 콜라보레이티브,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정답을 이제 도출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써라라고 한다면 이제 품사의 변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진짜 기본 어휘력으로 좀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렵게 준비를 해놔야지 사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죠.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럼 되게 긴장되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했었던 것보다 좀 수월하게 나와.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제 푸실 수 있고 실수도 줄어드실 수 있고요. 방사구 문제 이제 지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이 생활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본인이 미래에 꿈꾸시고 계신 그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 북극성을 정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내가 나아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너무 밤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수면량을 너무 극도로 줄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 공부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적당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짜 실력 쌓아서 점수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전 연습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방상고 파이팅!